오늘은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그 재학생분이 저를 인터뷰하겠다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러 갈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남성의 우울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성 중에 육아를 하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분하고 만나서 제가 어떻게 육아를 하면서 그 시기를 좀 지나왔는지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신 거죠? 이번이 두 번째 육아휴직 중이에요. 두 번째시군요. 네. 네네네. 그럼 자녀는 몇 명이 있으신가요? 자녀는 이제 13살짜리 초등학생 남자아이 한 명 있고, 네. 그리고 6살짜리 남자아이 한 명, 이렇게 둘이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산후우를 경험했을 때 좀 그때가 언제 시기셨어요? 처음 제가 육아휴직을 썼을 때가 둘째가 태어난 지 한 7, 8개월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첫째가 초등학생 이제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네. 그때 이제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네. 제가 육아휴직을 쓰면서 음, 둘째를 온전히 제가 이제 우유 젖 먹이는 것부터 해서 네네.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게 산후 우울증이구나라는 거를 딱 제가 어느 순간 인지하게 됐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저도 상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네네. 예. 가족 상담 공부하면서 네. 우울과 이런 산후 우울에 대해서는 계속 학습을 했는데, 네. 이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네. 상담을 제가 받았어요. 네. 상담을 받으면서 네. 우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네. 산후 우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상담 받으시면서 좀 어떻게 자각하게 된 계기가 네, 있으셨군요. 맞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좀 나이 터울이 좀 있네요. 첫째랑 네, 둘째랑. 각각 이렇게 자녀를 출산할 때 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첫째는 아무 생각 없이 네네. 아이가 생겨서 네네. 출산을 했고요. 네네. 그때는 육아를 저보다는 아내가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가 막 야근도 많이 하고 이래서 네네. 아내가 육아에 전념했었고, 제가 겪었던 거를 그때 아내가 겪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저는 산후 우울이 뭔지도 몰랐고, 네네.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고 저보고 집에 일찍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이를 낳았고, 네. 둘째는 상담 공부를 하면서 네. 내가 낳아서 더 잘 키워야지 음, 그런 생각을 네. 했었던 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둘째를 가지면서 아내는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내가 동의를 하셨군요. 네, 동의를 했어요. 네. 실제로 제가 육아휴직을 쓸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네. 그 얘기를 제가 했고, 팀원들한테도 네. 내가 육아휴직을 쓰는 걸로 약속을 했고, 아내가 이제 임신해서 출산을 하면은 내가 쓸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놓긴 했었죠. 네. 그래서 둘째는 조금 더 준비된 마음으로 육아를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시긴 하셨네요. 예. 네네. 이거는 좀 번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선생님의 그 어떤 그 인생의 그 맥락이 또 중요해가지고 상담을 공부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서 네. 지금 한 10년 넘게 가정사역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벤트성의 한 3주나 4주 정도의 결혼예비학교, 부부학교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했는데, 네네. 교육의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막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네네네. 그리고 그 참여하신 분들의 니즈가 다 같이 모여서 강의 듣는 거 말고, 네. 우리 부부 두 개인을 좀 깊게 심층적으로 상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 제가 도와주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전문성이 없으니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었고, 네. 또 강사분들이 대부분 제가 다녔던 그 백석 쪽에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이 강사를 많이 오시다 보니까 내가 여기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아버지 친구분이 또 거기를 또 나오셔서 거기로 이제 가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두 번째는 회사에서도 EAP 그 상담 네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네네. 저도 상담을 받아봤어요. 회사에서? 네, 상담을 받아봤는데, 아들 문제로 이제 양육 문제로 상담을 받고 네. 한 3회기 정도까지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네. 경영자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되게 리더십 있고 센 경영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여성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상담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고 음. 상담을 정기적으로 오래 받고 있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리더들이 오죽하면 이분이 말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오셔서 상담을 받을까. 리더들에게도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사 업무를 하면서도 리더들이 저한테도 많이 상담의 형태를 갖추진 않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상담이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리더들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 비즈니스적인 영역과 가정의 회복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상담 공부를 해야겠구나 아, 네. 하면서 이제 코칭은 그 전부터 좀 관심을 가졌는데 네네. 코칭과 상담을 같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 또 맥락이 있으셨군요. 예, 예, 예. 네네. 그 상담 그러면 졸업을 하신 거죠? 네네. 그걸 졸업했죠. 네. 그러면 그게 좀 어떤 육아나 뭐 선생님의 그 회사 생활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된 게 좀 있을까요? 도움이 됐죠. 어, 직원이 날 찾아왔을 때 내가 네네. 단순히 답을 줄 것이냐 네네. 아니면 이 직원이 힘들어서 날 찾아오는 것인가를 판단을 하고 네. 상담의 모드로 전환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완전히 그냥 상담사의 모습으로 네. 직원을 만났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직원들이 막 감정을 쏟아내고 막 울기도 하고 음. 자신의 얘기를 엄청 막 쏟아내다 보니 저한테 네. 하는 얘기가 자기가 상담받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게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업무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친구 선생님의 구하기. 리더십에 엄청 도움이 되셨겠어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럼 되게 좀 이렇게 후배분들이 잘 따르는 선배가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랬을 수는 있지만 상사들은 별로 안 됐을 수도 있죠.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관리자의 측면에서. 네, 관리자 측면에서는 빨리 답을 주고 끝냈으면 하는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면담하면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네네. 적고 들어가니까 상담 세팅처럼. 네, 네네. 상담 세팅처럼 가니까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써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상사들도 네네. 있긴 했죠.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아무래도 없으신 분들은 좀 그런 그렇죠. 생각을 네. 하셨을 것 네, 같네요. 네, 네. 쓸데없는 얘기 듣지 말고 빨리빨리 물어볼 거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러셨겠네요. 그러면 자녀 양육에서는 좀 어떤 효과가 좀 있으셨을까요? 첫째와 대화하는 방식이 네. 아이의 이야기에 공감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또 음. 질문을 하면서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나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런 마음과 얘기들을 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것들이 네. 많이 바뀐 부분이긴 했죠. 예, 그걸 알게 되면서 네네네. 그런 것이 하나가 좋았던 것 같고 네. 둘째를 직접 육아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네. 저의 모습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자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제 스스로 계속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 네. 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이지? 네. 이거를 스스로 상담하는 계속 자각을. 네, 자각하는 거가 훈련되고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또 저의 정서적으로도 좀 도움이 네네.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네. 그러면 첫째 때는 전혀 이런 어떤 산후로 인한 우울이 전혀 없으셨다가 네. 둘째가 태어나서 이제 주 양육을 하시게 되면서 좀 이렇게 우울감이 생기시고 그런 경험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첫째 때는 제가 우울감이라고 네네.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아예 없으셨던 것 같나요? 아니면 있었는데 좀 잘 모르고 지나갔을까요? 그때는 육아를 거의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양가 부모님들이 봐주시거나 네. 아니면 아내가 저녁 시간에 보통 많이 봤었고 네. 그때는 육아 우울 자체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일하느라고 그러죠. 바빴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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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네. 좀 그러면 둘째는 그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둘째 태어나기 전에는 양육에 대한 어떤 분담에 대한 확실한 어떤 플랜 같은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7개월 때쯤에 육아휴직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아내분께서 계속 이렇게 육아를 전담하신 거죠? 그렇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는 네네. 저희 부모님이 좀 봐주셨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랬었죠. 그러면 부모님께서 계속 봐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께서 주 양육으로 이렇게 쭉 그렇죠. 가시고. 네, 네, 네. 그렇게 아내가 한 3개월 정도 네네. 출산하고 나서 1개월이었나? 3개월이었나? 예. 잠깐 보고 네네. 그러고 어머니가 잠깐 봐주고 저한테 넘어왔죠.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좀 그러면 둘째 양육하시면서 육아휴직을 쓰시긴 하셨는데 그 육아휴직 쓰신 이후에도 좀 어떤 도우미의 손길이 계속 있기는 하셨나요? 부모의 네, 손길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군요. 네, 온전히 제가 육아를 했었고 네. 주말에만 가끔씩 부모님들 댁에 갔을 경우에는 네네. 도움을 받았고 간혹 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네네.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또 도움을 받기도 했었죠. 네. 네네. 그리고 또 근데 가끔씩 제가 일도 네. 막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잠깐씩 오셔서 봐주시고 하셨던 그런 분도 도움은 받았지만 거의 일과 내내 제가 거의 키웠던 것 같아요. 거의 큰 포션은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 네, 감당하셨다는 맞아요. 의미시네요. 네. 네네. 그러셨군요. 좀 그러면 첫째 때는 거의 양육에 참여하지 않으셨고 둘째 때는 거의 이제 주양육자로 거의 완전 바뀐 거잖아요. 맞아요. 그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 그 둘의 차이가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게 진짜 네. 양육이고 부모님이 힘드셨겠구나 아. 이 생각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네. 네. 그쵸. 네. 부모의 마음을 모르다가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부모님 생각이 나셨군요. 맞아요. 네네. 이렇게 이 힘든 감정을 부모님이 느끼셨겠구나.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제일 많이 생각나셨군요. 네, 부모님이 힘드셨겠구나. 부모님도 이 시기를 거쳤을 텐데, 감사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제가 여성주의 막 그런 수업도 막 듣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도 하고 양육도 하고 아니면 양육만 하는 여성분들이 진짜 힘들겠구나 하는 것도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아내에 대한 생각도 좀 이렇게 하셨을 그렇죠. 거예요. 아내가 옛날에 힘들었던 거를 내가 지금 겪고 있고 그때 내가 아내의 힘듦을 좀 알아주지 못했구나. 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는 좀 아내한테 좀 어떤 마음이 또 드셨어요? 그때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게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육아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좀 힘들고 불만의 마음도 좀 생기긴 했는데 네. 아내가 그래도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시기를 그래도 혼자 좀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마음을 좀 다잡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좀 약간 미안함이 있으셔서. 그렇죠. 네. 네네. 그 마음을 좀 표현을 하셨어요, 혹시? 그러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부모님이나 아내분이나. 어머니한테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시기에는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내한테도 표현한 적도 아내도 지금은 마음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표현을 그러면 좀 그런 마음, 생각과 감정을 느끼셨는데 좀 굳이 표현을 안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표현을 해야겠다 생각을 못 하셨던 네, 거고.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 뭐 못했어요. 느끼는 걸 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니까. 네. 만약에 표현했다면 좀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내가 그래도 아내가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도 그때 힘들었던 나의 마음을 그래도 네. 남편이 육아휴직 하면서 알아주고 있구나 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네요. 네. 육아휴직 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상담 공부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인식을 하시게 되신 것 같고 산후 우울이구나 이걸 딱 인식했을 때는 좀 어떤 마음이셨어요? 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맨 처음에는 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네네네. 내가 우울증이 온다고? 내가 산후 우울이라고? 음.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처음에는 그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우울한 거구나, 산후 우울이구나 라는 거를 상담하면서 딱 자각하는 순간 네. 이게 양육을 천성적으로 잘하거나 양육을 잘 맞는다라는 표현을 저도 쓰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또 네네. 아내도 막 그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네네. 양육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아무리 멘탈이 좋고
아이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 우울감을 피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네네. 약간 좀 공감이 되네요. 네, 저도 네, 그 네. 말씀에 대해서. 네. 사실 되게 그 어르신들이 특히 그런 말 많이 쓰시는데 좀 이렇게 순한 아이 보면 아유 키우기 쉽겠다 이런 네, 말씀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얘기 들으면 좀 사실 기분이 되게 좋진 않더라고요. 네. 네, 저도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좀 공감이 됩니다. 네. 네. 좀 그러면은 그때 산후우울을 겪으시면서 좀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이거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에 있다는 자체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네. 주 양육자로 내가 선택을 했고 네, 네. 아이와 끝까지 함께 가야 된다라는 바뀌지 않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구조가 내가 네네. 아이를 더 잘 키우려면 이 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아.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네. 그게 힘들었죠. 네. 책임감. 내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구나. 누가 내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주 양육자는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여된 몫이고 네. 감당해야 하는구나. 근데 너무 힘들다. 네. 그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벗어날 수 없는 구조에 대한 어려움. 네네. 그 구조라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좀 방금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주 양육자로서 최소 24개월 혹은 네. 뭐 36개월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내가 이 우울감을 겪는 시기가 이 시기일 텐데 왜냐면 어린이집 24개월부터 보내거나 이제 하다 보니까 네네. 24개월까지는 내가 버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교체되는 순간 애착의 주 양육자와 애착이 깨져버리잖아요. 네. 그 구조, 네. 주 양육자로 내가 만들어지는 그 구조가 네.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초기 24개월 이전에는 절대 이 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이제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잠깐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내가 개입할 수 있지만 내가 아이와 계속 스킨십을 하고 언어로 소통하고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보니 네. 그게 그 구조였던 네. 것 같아요.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이전에는 절대 이걸 내가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가장 컸겠네요. 대체자가 없는 거. 네, 맞아요. 얼마든지 뭐 사람을 쓰거나 뭐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뭐 할 수는 할 수 있지만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신 어떤 그 가장 좋은 루트를 그렇죠. 가기 위해서는 네. 그거를 선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 좀 드셨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뭐 잠깐 그 좀 더 어린 나이더라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뭐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첫째를 사실 그렇게 키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배우고 나서는 네. 이 애착을 아는 순간 이거를 애착을 알거나 부모로부터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라 하면 그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네. 아니면 주위에 도움을 못 받는 구조에 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받을 수 있지만 안 받았던 게 더 컸던 것 같고 네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어쨌든 구조는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네. 애착이란 걸 안 순간 그걸 포기할 수 없었다는 네, 게 맞아요. 결국 선생님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시니까 네. 그 마음이 되게 크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좀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러면 그때 그 굉장히 힘드셨던 시기잖아요. 네. 그 24개월 혹은 조금 더 길게는 36개월 이동안 좀 되게 선생님이 그때 제일 바랬던 게 혹시 뭐 어떤 거이셨던 것 같으세요? 잘했던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진짜 이것만은 좀 됐으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것만 달라지면 내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육아하다가 힘들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좀 나 좀 도와줬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컸던 게 아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부모님께 부탁을 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네네.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거는 부모의 역할이고 그거는 아내와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아내가 뭐 해외 출장도 많고 네. 또 야근도 많이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좀 더 일찍 퇴근하거나 네. 시간을 좀 더 아이에게 썼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컸죠.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그런 환경이었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그러지는 어려우셨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얘기하지 않았던 거가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아, 예, 선생님의 일의 영역을. 내가 버티고 내가 견뎌야지. 아내가 그때 고생했으니까 네. 내가 좀 더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의지적으로 계속 하려고 했으나 네. 근데 제 깊은 내면에는 그래도 아내가 좀 더 먼저 시간도 쓰고 손길을, 도움을 네. 주기를 원했었죠. 네.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좀 그러면서 그 시기를 다시 회상했을 때 선생님 스스로를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선생님에 대한 감정이나 뭐 생각이나 뭐 인식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좀 있으셨을까요? 그 어떤 분들은 그때 우울을 겪는 나를 보면서 굉장히 좀 내가 왜 굳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좀 진짜 좀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잖아요. 네, 선생님은 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을까요? 안 좋은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네. 이런 생각은 들었죠. 사람들이 가끔씩 애를 갖다 버리고 싶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겠구나. 네네. 그거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한 적은 없고. 아니면 뭐 스스로에 대해서 좀 평가하거나 이런 마음이 드신 게 있으세요? 스스로에 대해서요. 잠깐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뭐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스스로에 대해.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되게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 어찌 보면 양육은 되게 단순한 단순한 활동이고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지금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니까 네. 뭐 접목이고 재우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더 생산적이고 더 목표 중심적인 성취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나는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자체가 제가 되게 가치 없는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내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저의 자존감을 좀 떨어뜨렸던 것 같고 네. 네.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네네. 시간이 아깝다는 게 아까운 데서 시간을 써야 되는 거고 이 시기를 그냥 버텨야 되는 자체가 너무 비생산적인 네네네. 예, 그러니까 생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신앙적으로나 아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비생산적이고 너무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 자체가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네. 예, 성취감도 없고 누가 나한테 칭찬하는 것도 없고 네. 인정해주는 것도 없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저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육아가 뭔가 보여지는 성과가 딱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좀 주변 사람들과 대인 관계에서 좀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있을까요? 아내의 표현은 제가 좀 짜증이 많이 늘었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되게 민감해진 것 같고 짜증이 많이 늘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네. 대인관계 아니 뭐 대인 관계 아니더라도 선생님의 그냥 일상 전반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있다면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성취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요? 네. 네. 예를 들면 어떤 걸 좀 시도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그때도 온라인상 플랫폼으로 상담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또 뭐 코칭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코칭 자격증을 준비를 했었고 전화상으로도 네. 애를 업고 이제 제가 전화로 이제 코칭 막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네. 뭐 강의를 한다던가 네,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네. 계속 성취할 수 있는 거를 찾아다녔죠. 그렇군요. 그런 성취를 어쨌든 지향하시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계속 찾아 나가셨던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셨네요, 선생님. 그렇죠. 왜냐면 근데 아이의 육아를 통해서 성취를 느낄 수가 없고 네. 먹고 자고 싸고밖에 없는데 네, 여기서는 단순 반복 루틴이다 보니 네네,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안 보이고 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변화되는 게 보이지만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루틴의 쳇바퀴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려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던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게 가장 큰 선생님이 가진 생각이셨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신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려고 노력하셨던 게 좀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어떤 도움이 되냐면 그래도 그거를 하면 누군가로부터 이제 피드백을 받잖아요. 네. 오늘 너무 도움이 됐다. 오늘 제 얘기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마웠다. 뭐 강의 너무 좋았다. 네.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 일단 내적 욕구, 인정에 대한 부분이 채워졌고 물질적으로도 또 강사료를 받거나 네. 상담비를 받는 활동을 통해서 또 겉으로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네. 가족들도 뭔가 당신 그래도 할 일이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라고 네.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러셨을 수 있겠네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우울한 중에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일 수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굉장히 좀 뭔가 에너지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런 활동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이런 게 사실 엄청난 정신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네네. 좀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는 어떤 걸까요? 가능하겠던 거요? 네. 가능하겠던 거. 딱 떠오르진 않네요. 가능하겠던 거. 좀 더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 네.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마저 안 하면 네. 나는 계속 더 우울감을 느끼는 길로 갈 테고 네. 제 자신을 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저라는 사람이 반복되는 루틴을 행하는 환경에 놓이는 것을 잘 못 견뎌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야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액션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걸 도와주시는 분들은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온전히 혼자서 기획하고 맞아요.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상담을 받으면서도 뭐 그런 어떤 제안을 받으시거나 한 게 있으신가요? 그런 활동을 해보세요라든지 아니면 상담사랑 상담을 하면서 그런 통찰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상담으로는 그런 걸로 제가 도움을 받지 못했고, 네네. 제가 상담을 받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 상담 받은 시기랑 그 산후우울을 경험한 시기가 겹치는 거죠? 네. 제가 오히려 상담을 해주거나 코칭을 할 때 네. 거기서 이제 새로운 제안이 계속 들어오긴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우울한 마음이 드셨을 때 그러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스스로 뭔가 생산성 있는 일들을 기획하시는 걸로 이걸 벗어나려고 하셨던 것처럼 보이는데 좀 그 다른 분들한테 이걸 도움을 청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선생님이 우울한 마음을 주변에 뭐 표현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내가 우울한 마음이 드는데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거나 이런 경험은 혹시 없으실까요? 우울감이 그게 약간 공동체였던 것 같은데 같은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했던 사람들끼리 네. 그 엄마들 모임이거든요, 어찌 보면. 네. 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들끼리 같이 모임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 힘든 점을 얘기하고 그때 공감을 얻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상담을 했을 때보다 거기서의 공감대가 더 많이 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조 집단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예. 그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때 아이를 잠깐 맡기고 거기 가기도 하고 네. 아이를 데리고 간 적도 있나? 네, 그러니까 양육을 하는 누군가와 만나서 네. 양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 내가 느끼는 게 우울감이다. 나도 우울하더라. 나도 힘들더라. 네. 이게 남자 여자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네. 이건 무조건 우울감이 올 수밖에 없구나. 네. 이런 얘기를 그때 털어놓고 얘기했던 거? 아, 예, 네. 거기서 해소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끼리 네. 비슷한 감정을, 비슷한 것들을 나눴을 때 맞아요. 좀 이게 도움이 많이 되셨군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근데 이게 남자인 경우에 제가 좀 특별하게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네. 만약에 내가 그 회사의 그 동료들과 이거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진짜 고립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동네 어머니들하고 집에서 같이 만날 수도 없고. 네, 맞아요. 네. 여성과 남성이 같이 아이를 이 자체가 좀 우리나라 문화에서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 아빠들끼리 찾아다니면서 하기에도 약간의 뭔가 좀 그런 오픈하지 않는 마인드가 네, 있는데 네, 네. 저는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상담도 또 배우다 보니 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그렇게 서로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밖에서 만나도 어려운데 회사는 더 특이한 조직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게 좀 가능했을까요, 그러면? 왜냐면 다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회원님도 다 다른 회사에 이직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셨던 분들이라.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좀 더 수월했고. 근데 만약 회사를 다니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문화 자체가 좀 네네.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어, 그런 게 어렵지 않았을까? 예. 선생님 회사의 그 어떤 기업 문화가 또 그런 네, 부분이 좀 네, 있나 네, 보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오셨는데 좀 그때를 회상하면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새롭게 떠오르는 뭐 어떤 생각이나 통찰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지금 그냥 떠오르는 거는 네. 그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우울감이 있고 힘들구나라는 것을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최대한 내가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꼭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나? 음. 너무 과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네. 어찌 보면 주위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가 얘기 안 하니까 내가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도와주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좀 더 오픈하고 좀 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운동도 하고 오겠다 이런 소통들을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거를 제 안에 좀 계속 가둬두려고 하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좀 네. 약간 후회되기도 하고 어, 그렇게까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나? 음, 너무 애를 잘 키우고 싶고 네. 그런 과한 마인드가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생각하면 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그걸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내가 견디고 힘들어도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잘 크면 되지라는 거에 우선순위였는데 네. 지금은 약간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 결국 아이에게 아이가 내 모습을 보고 배울 거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네.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아, 희생. 네.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사랑을 주시고 계속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다 보니 네.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네. 계속 희생을 음, 하시고 해주시려고 하셨던 게 네. 내 안에 무의식 중에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 네. 우리나라의 문화가 좀 그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특히나 이제 자식들을 위한 희생 이게 굉장히 큰 키워드였고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좀 공감이 되네요. 네, 그것도. 네. 그러면은 그 산후우울을 경험하시다가 그게 좀 언제 내가 이제는 산후우울에서 좀 벗어났구나 이걸 언제 좀 느끼셨어요?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좀 덜해진 것 같아요. 네. 어린이집을 언제 보내셨나요? 거의
한 10월생이니까 다음 년 2월, 3월에 보냈으니까 29개월? 29개월.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꽤 오래 감당하셨네요, 진짜. 네. 네. 어린이집을 보내시면서는 좀 우울을 벗어나셨다고 느껴졌고. 네, 분리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그때는 좀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어떤 경험이셨어요, 그때는? 어린이집이 가기 시작했을 때 좀 어떠셨나요? 한편으로는 이제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고, 적응하기 전까지는. 네, 그리고는 이제, 이제 내 시간이 확보가 됐으니까, 네. 이 시간을 더 알차고, 빡세게 이제 뭔가를 하자. 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쌓아놨던 나의 그 어떤 성취하고자 했던 욕구들을 더 많이 시간을 쓰려고 했고, 네. 네. 그렇게 했었어요. 어, 그때는 좀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계속 연속 손상이 있는데 강의하고 상담하고 이제 네. 코칭해주는 거를 네. 지속적으로 했고, 더 많이 시간을 썼고, 더 많이 하시고. 더 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더 많이 하시면서는 그래서 좀 이렇게 채워지셨나요? 이게 마음이? 그렇죠. 그 전보다는 많이 채워졌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울에서 딱 벗어나셨, 그게 딱 특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어린이집 보내면서 천천히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많이 회복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때 벗어난 이후에 좀 선생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나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은 아내분이나 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남성이 그러니까 육아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걸 딱 벗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잠깐 보는 거 말고 집에서 온전히 아이를 육아를 해서 혼자 고립된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면 이 주 양육자가 겪는 고통과 이 우울을 절대 경험할 수 없겠구나. 네. 나는 그거를 경험했고 이게 어쨌든 나에게 되게 좋은 경험과 자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 네. 이거를 많은 부부가 같이 경험하고 느끼고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쪽만 경험했을 때 어떤 양육 태도 자체가 관점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같이 경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 네. 같이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복귀하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남성들한테 육아휴직 써라. 네. 같이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막 전파를 많이 전도사처럼 막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네네. 맞아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부부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선생님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울을 겪고 있을 때 선생님이 스스로 생각했던 거, 네. 그 다음에 우울을 벗어나고 나서 평가했던 나, 이건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아까는 좀 우울을 경험할 때는 자존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사람이 됐다 뭐 이런 말씀 하신 게 좀 기억에 남거든요. 좀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좀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뭐 직후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이후에 시간을 보내면서 좀 달라지신 게 있으시다면 뭐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양육을 하는 순간 아이는 나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없고 네. 내 주위에는 말이 안 통하는 이 유일한 한 명의 존재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순간 나는 다른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다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제가 회사를 가게 되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가 통하고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냥 그 환경 자체가 나를 더 가치 있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환경에 놓여지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보다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주는 그 평가가 결국 내가 나를 바라보는 평가로 인식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는 그러면 결국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피드백하는 나가 굉장히 중요하셨던 것 중요해요.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선생님의 어떤 삶의 그 맥락하고도 연결이 좀 돼 있을까요? 그렇죠.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직원들을 평가할 때 음, 이 직원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네. 다른 사람들이 그 직원을 평가하느냐가 결국 그 직원의 평가하다 보니까 네. 직원은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직원은 다 C라고 생각하는데 네. 직원은 그걸 모르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 주위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어느 순간 그게 들어오게 되면서 남들의 시선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포장된 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네.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가 원하는 사람인지 일반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인지를 그 틀에 갇혀서 저를 계속 넣으려고 했었고 그렇게 네. 살아왔었죠. 아, 네. 인사 업무, 그러면 입사할 때부터 계속 인사 업무만 하셨던 건가요? 영업직에 있다가 인사 업무로 중간에 넘어왔는데 영업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인사팀으로 넘어오는 순간 저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잘못된 것으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네. 난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계속 알려주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이걸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 그게 어느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됐다고 해야 네. 되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영업팀에 있을 때 그리고 혹은 회사 입사하기 이전에는 전혀 이제 그런 관점이 없으셨던 거죠. 그렇죠. 네. 인사팀 업무를 하시게 되면서 그런 관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훈련 받으신 거네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네. 훈련되고 선생님도 이제 그런 업무를 계속 하시다 보니 그렇게 평가하시게 되고. 그렇죠. 네네. 나도 회사도 그렇게 사람 평가하니까 나도 그런 것처럼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네. 네, 베이스가 깔려버린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이제 돌아보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나라고 하셨던 게 좀 이런 거랑도 연결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좀 뭔가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내가 양육자로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 이상적 모습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또 상담도 공부하시고 애착 네, 이론도 네, 잘 아실 네. 테니까 네.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무조건 해내야 네, 돼 이런 맞아요. 게 또 기준이 많이 있으셨을 것 네, 같고 네. 네네. 그러셨을 수 있겠네요. 네. 우를 자연스럽게 좀 벗어나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라는 걸 통해서 네. 네. 그래도 선생님만의 내적 자원 중에 어떤 게 선생님이 그 시기를 좀 버틸 수 있게 해줬을까요?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인데 네. 신앙하고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네. 네. 제가 공급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당시 환경에서 근데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 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네. 내가 믿고 있고 그거에 대한 거를 공급받고 있다라고 느꼈던 거. 두 번째는 어머니가 나에게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던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주셨던 그 무한한 사랑이 지금은 지속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계속 저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울 때 그 에너지로 버텨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걸 느끼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그 1, 2번 둘 다? 아니면은 좀 그거를 확실하게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었거나. 육아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 네. 아니면 상담을 제가 하면서 이 어떤 힘든 시기를 겪지 못하는 내담자를 보고 네네.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에게 있는 것은 이거고 네.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은 이거구나 네.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단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가정박 청소년이나 혹은 뭐 다문화 청소년들,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육아를 하면서 계속 그 청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그런 공급이 없었을 텐데 물론 네네. 이제 신앙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우면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딜까? 이게 못 견디지 않을까? 진짜 힘들 텐데. 네. 그러면서 자살도 하고 아이도 막 다시 버리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지 않을까? 네.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많이 통찰하신 거네요. 네. 성찰하신 네. 거네요. 네네. 네네. 그러면 선생님 내적 자원에는 그런 게 있었고 좀 외적인 자원도 있었을까요? 그 시기를 버티게 해준? 아까 그 공동체, 네네. 그 커뮤니티 네네. 직원들과의 모임, 그리고 상담 공부를 하면서 상담 대학원의 그 선생님들, 네. 다 동료들, 어머니들, 예, 다 네네. 근데 그때 다 이제 남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네. 예, 그런 저의 시기를 겪었던 선배들, 네. 예, 그분들이 또 공감을 또 워낙 잘해주시고 네. 상담을 내가 받고 있진 않더라도 계속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반영해주시니까 네. 그냥 그 환경 자체가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외적 자원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네요. 만약에 제가 상담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사람들을 거의 못 만나셨을 예, 테니까. 예, 맞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이긴 한데요. 네.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시면서 좀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이야기하시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못한 이야기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가부장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네. 여성들이 겪고 감당해야 될 짐이 굉장히 크고 무겁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남성들의 인지와 그 깨우침이 필요하고 네. 그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걸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자라난 환경이 어머니가 양육만 하셨고 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아내가 당연히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네. 그 생각과 사고를 깨는 것이 필요하고 네. 맞벌이를 해야 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네.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회 구조 속에서 여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예. 회사에서 아이가 아프면 누가 어린이집에 가냐? 여자가 대부분 가거든요. 네. 남자는 나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데 물론 요즘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책임이 더 크고 네. 양육도 하고 일도 하는 이 사회 구조가 정말 여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정말 힘든 구조이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아직은 인식이 여자가 좀 더 이제 양육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네, 분위기가 네. 있으니까 네. 선생님 말씀처럼 오히려 여자분들이 그래서 책임감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는데 맞아요. 양육까지 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처럼.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선생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남성인데 산후 우울을 겪는 분들이 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하고 싶은 얘기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네. 제가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주위에 네. 도움을 요청해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도 커리어가 될 수 있다. 네. 네. 이 시대의 남성들이 온전히 양육을 하는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네. 경험 자체가 분명히 언젠가 어디서 쓰이는 시점이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직장 복귀했을 때도 양육하고 있는 그 엄마 여성 직장인들에게 공감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해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양육하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해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으로 공감해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네. 나에게 되게 큰 커리어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시기를 잘 견디면 나에게 커리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공감의 깊이가 다를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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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터뷰를 쭉 해오셨는데 오늘 뭐 이 과정 좀 어떠셨는지 짧게 이렇게 소개 한마디 나눠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기에 내가 주위의 도움을 요청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오늘 인터뷰를 안 했다면은 그냥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네. 누군가가 또 육아를 하거나 누군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은 그 얘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제가 스스로 얻게 된 부분인 것 같고 네. 또 아내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그 시기가 되게 힘들었겠구나라고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표현하는 것을 네.
해보면 좋겠다 어, 하는 생각도 해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무튼 진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예, 아닙니다. 네네. 진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육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힘들고 어려웠는지, 혼자 좀 감당하려고 했는지, 또 아내와 얘기했던 것들이 또 어디까지였는지, 다시 좀 깨우치고,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휴직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는 남성과 여성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인터뷰 내용도 같이 제가 영상으로 담아드렸으니까 보시고 힘을 얻고 육아하실 때 또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면 이런 부분들 좀 예측하시고 육아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